다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버려진 연구시설에서 발견된 자료들이야. 미군 병사들이 찾아낸 이 자료는 영어로 투박하게 번역된 상태지. 테스트는 내일 시작된다. 연구원들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당장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공포심을 느낄 때 어떤 화학적 물질을 분비한다고 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그 화학 물질을 통해 특정 인간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이 실험은 몹시 위험하리라 예상된다. 두 명의 실험 대상이 선정되었다. 상부에서는 그들이 이미 사형이 예정된 죄수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사형 대신 우리의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대상들에겐 탁자와 2개의 의자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매트리스가 깔린 간이 침대와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 그리고 노트 한 권과 펜이 주어질 것이다. 방 안의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거울이 제공된다. 음식과 물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배급될 것이다. 실험체 A와 B에게 소량의 화학물이 첨가된 식수를 배급하였다. 대상 A는 식수를 섭취했고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실험체 B는 식수 섭취를 거부했다. 우리는 그에게 주사기를 통해 강제로 화학물질을 투여해야 했다. 그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를 제압하였고 A가 섭취한 것과 같은 양의 화학물을 주입했다. 얼마 후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어느 정도 피해망상 환자 같은 증상을 내비쳤다. 그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라고 있다. 우리는 실험체들에게 최대한 활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했다. 그게 아니라면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그 화학물질을 가스 형태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이것이 실험체들에게 효과를 보인다면 분명 귀중한 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실험체들의 방에 극도로 미량의 가스만을 투입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아주 서서히 투입량을 증가시켰다. 2명의 대상 모두 자신들의 방에 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몇 분 후에 대상 A는 책 읽는 행위를 멈추고 방안을 의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약 1시간 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대상 B는 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처음으로 노트를 펼치고 뭔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한테 귓속말하는 걸 멈춰. 난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그는 글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서 문 아래의 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다. 두 명의 실험체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 A가 있는 방에는 적은 양의 가스를 투입한 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했으며 대상 B의 방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투입하여 짧은 기간 동안의 효과에 대해 파악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다. 실험체 A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았고 음식물 섭취를 중지했으며 거울 보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어느 순간 그는 극도로 공격적인 상태가 되었고 두꺼운 책 한 권을 거울을 향해 던졌다.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했으며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흩어졌다. 실험체 B의 반응은 조금 더 의문스럽다. 그는 자기 맞은편의 빈 의자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의자 그 자체가 아니라 마치 거기 누가 앉아있기라도 한 듯 가상의 상대와 눈을 맞추고 있다. 실험체의 정신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총통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바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체 실험에 대해 신이 분노하기라도 한 것만 같다. 실험체 B가 자신의 방을 탈출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의자를 결국 관찰용 유리에 던졌다. 5인치의 두께를 지닌 강화 유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부서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그 틈을 통해 즉각적으로 빠져나왔으며 맙소사. 그가 가스 파이프를 발견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온 시설로 화학물이 퍼져나가고 있다. 실험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실험체가 우리의 연구원들을 하나씩 살해하고 있다. 모두가 죽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가 벽 너머에서 내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나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그래. 이제 제발 끝내줘. 난 이런 소리를 더 이상은... (1944년 4월 23일) 연합군 병사들은 독일 산하에 버려진 연구소를 발견했어. 시설의 유일한 출입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지. 연합군은 독일 측이 왜 그것을 억지로 폐쇄했는지 의문점을 느꼈고 강제로 문을 뜯어낸 뒤 내부로 돌입했지.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13구의 시체를 발견했어. 12명의 시체는 똑같은 연구복을 입고 있었고 모두 갈갈이 찢겨진 상태였지. 연구복을 입은 시체 중 하나는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로 방향으로 갈라져 있었지. 13번째 시체는 특징이 없는 밤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가 없는 상태였어. 그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조사가 착수되었어. 시설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명령을 받은 모든 병사들은 연구소 내부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엄격한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위협도 통하지 않았지. 조사는 중지되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시작된 적은 없지. 누구도 실험체 B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진 알 수 없을 거야. 다만 그가 이미 사망했기를 바랄 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